안녕하세요. 2022년도 초절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령과 유형 분석 위주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어, 시험을 보시기 전에 기출문제를 3회차 이상 꼭 풀어보시고 시험을 보시길 바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쭉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런 유형이 잘 나옵니다 하는 거 위주로만 툭툭툭툭 쳐내려가듯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1회 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사과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사과의 말이다, 감사의 말이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상황에 맞게 물어보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사과라고 했죠. 사과를 했으니까 사과의 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늦었니? 늦어서 늦었니? 라고 했으니까 사과해야 되겠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그쵸? 미안해 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말하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역시 2번 같은 문제도 아까 1번 같은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선지 보면 화난 마음, 고마운 마음, 축하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되는데 1번 문제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풀어볼까요? 다음 글에서 전하려는 마음은 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운동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직도 기억나고 네가 나를 일으켜주고 그 마음 잊지 않을게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고마운 마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나왔어요. 중심 문장은 글 쓰니까 하고 싶은 말, 뒷받침 문장은 요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그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중절 고절에서는 이거를 주제라고 하고 이거는 근거 문장이라고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숲을 보호하자라는 중심 문장으로 보호하자라는 거를 내가 주장했을 때 남이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이게 하는 그 이유하고 근거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숲을 보호하자. 왜?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숲을 보호하자. 왜? 소중한 자원을 제공해주니까 숲을 보호하자. 왜?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주죠. 나무가 많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숲을 보호하자는 중심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거에서는 뭐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주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누가 혹은 사람이면 누가고요. 사물이면 무엇이가 되는 거겠죠. 요게 나오면요. 뒤에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고 무엇이가 이거는 나중에 중절에서 배우시겠지만 이건 주어예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는 나중에 중절에서 배울 텐데 서술어예요. 이 서술어의 짜임이 어찌하다가 있고 어떠하다고 무엇이다가 있거든요. 무엇이다는 뭔가 단어가 나오고 뭐뭐이다 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명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뭐 만약에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책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단어가 들어간 꼴은 없죠. 이다 꼴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여기서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어찌하다는 뭐냐면 뭔가 동작이 있는 건 어찌하다예요. 걷다. 걷는 동작이 있잖아요. 먹다. 이런 거가 돼요. 어떠하다는요.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중절에서는 이건 동사다, 이건 형용사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뭔가 밝다.
밝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다의 꼬리를 했으니까 뭐예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그게 아닌 것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상태죠. 푸른 상태죠. 예쁜 상태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다 꼴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유형이 바뀌면서 나오는 문제인데 기본 개념은 요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캠페인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내복약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내복이 뜬금없이 있네요.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에너지하고 관련된 거네요. 에너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보니까 제목이 소나기네요. 제목 신경 쓰시고요. 소나기. 누가 잘 익은 콩을 저렇게 쏟고 있나. 소나기가 내리는 거를 마치 콩을 누군가 하늘에서 쏟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네요. 또르르 또르르 마당 가득. 마치 실로폰 아시죠? 피아노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똥똥똥똥 떨어뜨리는 것을 실로폰 소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 비가 그치면 하늘이 더 파랗잖아요. 이렇게 하늘빛이 더 맑다 표현했어요. 그러면 실로폰 소리가 난다라는 건 뭐예요? 소나기가 똥똥똥똥똥 떨어진다라는 소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위와 같은 글은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느낌. 누가 잘 익은 콩을 저렇게 쏟고 있나 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들 시 잘 지은 거 보면 막 노래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거기 진달래꽃을 마야라는 가수가 진달래꽃을 노래로도 막 부르고요. 정지용의 향수라는 것도 이거를 가곡식으로 부른 적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노래로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는요. 그래서 그 노래라는 리듬에 해당하는 어려운 말을 운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율이라는 말이 나오고 위에가 시이다. 그러면 100%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연극을 하기 위한 글은 이거는 희고 극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극본이라고 하고요. 중고절에서는 희곡이라고 합니다. 근거를 들어 주장한다라는 말은요. 요거는 주장하는 걸 초등학교에서는 주장하는 걸 중고절에서는 논설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내하기 위한 글 이거는 거기 초등학교에서는 안내문이 되겠죠. 안내하는 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고절에서는 설명문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7번 같은 문제는요. 초등학교 외에도 중고등학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약간 말만 바꿀 뿐이지 항상 나오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문제에는 새로운 시가 나왔을 때 그 시를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지문에 따라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6번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쵸? 7번 같은 문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중고졸에서도 필요하세요. 알겠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난 부분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의견이 들어간 것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사실 있는 그대로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하는 문제 역시 초절에서 잘 나옵니다. 자, 볼게요. 기억. 갯벌은 바닷물에 빠져나가는 썸물 때에 육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건 사실인가요? 지은이의 의견이 있나요? 사실 그대로죠. 그러니까 기억은 답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갯벌은 샘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요. 그래서 갯벌에는 조개, 불가사리와 같은 여러 생물이 삽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그쵸. 있는 그대로 의견,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한 철새들이 잠시 머무는 장소가 됩니다.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역시 있는 그대로. 그쵸.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소중한 곳입니다. 소중한 갯벌을 보존해야겠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역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사실과 의견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지켜야 할 예절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화에서 이거는 이제 도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A에 벗어나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바르고 고운 말 써야 되겠죠? 사실과 다른 내용 퍼뜨리지 않아야 되겠죠. 누가 나에 대해서 뭐 없는 말 지어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상대의 정보를 동의 없이 여러 것에 전달해요? 어떤 A라는 친구가 나의 의견하고 나의 동의도 받지 않고 내 말을 막 퍼뜨리고 다니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역시 불쾌감을 주는 말 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서 11번 보겠습니다. 상우는 오후에 할아버지와 집을 나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우는 집 가까운 가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전통시장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상우는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죠. 할아버지께서는 구경하시느라 느릿느릿 걸으시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상우는 할아버지보다 앞서가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두부 가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주은이잖아. 주은이가 채소 가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은이는 상우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자, 윗글의 공간적 배경은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요. 어디에 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보시죠. 그쵸?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장에는 채소 가게도 있고 두부 가게도 있고 또 여기 시장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 이거는 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상우가 두리번 건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찾아보기 위해서. 뭐가요? 두부가게가 찾아보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그래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글을 읽고 그 안에서 내가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글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서 13번 문제입니다. 자, 때, 곧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오면요. 이것은 극본에 해당해요. 연극하기 위해서 쓴 글이죠. 그거를 중고절에서는 희곡이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때 어느 가을날에 어느 한적한 마을에 나오는 사람은 여행자 식당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 여행자가 배낭을 맨 채 자리에 앉고요. 식당 주인이 빵과 물을 여행자의 식탁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희곡에 3요소가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요게 대표적인 3요소인데요. 대사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거나 혼자 쫑글쫑글쫑글거리거나 이런 거를 포함하는 겁니다. 지문은요. 여기 이런 것처럼 가로 안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행동을 지시하거나 태도나 표정을 말하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지시한다고 그래서 지문, 지시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해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러요러한 것을 대화하기도 뭐하고 가로 안으로 넣기도 뭐하고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될까요? 그쵸, 4번이 되죠. 식당 주인이 앉아있는 여행자에게 물 갖다 주고 이러는 거죠. 보통은 여기에서는 해설로 나왔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지문으로 문제를 많이 내는 거가 더 많습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내려놓고 먹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했어요. 배낭이 무거운 것 같은데 내려놓고 먹는 게 어때요? 라고 했죠. 이거는 진짜 먹는 거잖아요.
쩝쩝쩝쩝쩝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그쵸. 2번이 되죠. 한 살을 더 먹다는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라는 뜻이고요. 솜이 물을 먹다라는 건 흡수한다라는 뜻이니까요. 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요. 유형이 잘 나오긴 하는데 다이어 문제라고 나중에 중고조에서 배우거든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어떻게 쓰이느냐에 나오는 거예요. 먹다도 있을 수 있고요. 쓰다도 있을 수 있고요. 쓰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뭐죠? 글씨를 쓰다도 되지만 돈을 쓰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14번은 속담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속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이거는 상식선에서 인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속담은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매달 용돈 저금했더니 이만큼이나 모았어." "우와 그래?" 그런 얘기일 때는 뭐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태산은 엄청 큰 중국의 큰 산이거든요. 근데 티끌은 아주 작은 먼지잖아요. 그 먼지가 언젠가는 모이면 중국의 큰 산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용돈 모았으니까 이만큼 모았어. 와우!" 할 때 놀랄 때 요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속담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속담이 얼마나 많아요. 국어사전에 몇백 개 되잖아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많이 듣던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15번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낱말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짜임은요. 나누어지는지 안 나누어지는지를 찾는 거예요. 자, 귤 나눌 수 있습니까? 글자를요? 없어요. 그쵸? 하늘 나눌 수 있어요? 하하고 늘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가 뭔데요? 그쵸? 나눌 수 없어요. 자, 눈사람 나눌 수 있습니까? 네, 나눌 수 있어요. 눈하고 사람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사람 대신에 밭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눈밭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쵸? 그다음에 뭐 눈꽃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대체 가능한 거 나눌 수 있는 거는 어 나머지는 나눌 수 없지만 얘는 나눌 수 있으니까 다른 하나는 3번이 되겠죠. 무지개 나눌 수 있나요? 무지하고 개하고 나눌 수 있나요? 그거는 나눌 수가 없죠. 무지개는 다 무지개여야지 요 뜻을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잘 나오는 문제예요. 하고 17번은요. 아까 10번하고 11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읽어 보셔 가지고 푸실 수 있는지 인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인제 답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1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답만 불러 드릴게요. 요거 멈춰서 한번 문제 풀어 보세요. 그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그림과 같이 정리할 때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악기는 뭘로 나눌 수 있대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를.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이렇게 나눌 수 있대요. 뭐가요? 악기는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공통적으로 악기. 악기는 요런 걸로 나눌 수 있다. 뭐예요? 악기의 종류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역시 19번에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10번하고 11번 같은 문제, 16번하고 17번 같은 문제하고 비슷한 종류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감상은 자신의 의견이 들어간 거, 아까 사실과 의견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19번의 답은 1번이고요.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마무리 잘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22학년도 시험은 되게 잘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외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